제15호 태풍 찬홈이 일본 열도를 향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밤 일본 수도인 도쿄를 관통한 뒤 우리나라 쪽으로 접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승배 특파원, 지금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고 바람이 약간 불기는 하지만 태풍의 영향이 몸으로 느껴지진 않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이 도쿄의 아카사카라는 곳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서울 여의도 같은 곳인데요. 일본은 오늘 공휴일입니다. 일본말로 야마노히 산의 날이라는 법정 공휴일인데요. 이 태풍이 온다는 소식 때문인지 보시는 것처럼 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전체적인 태풍 경로를 보면요, 일본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통과한 뒤에 우리 동해로 빠져나가는 이 루트입니다. 이 태풍은 현재 수백 킬로미터 넘게 떨어진 바다 쪽에 있고요. 일본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동 속도는 시속 40km 정도입니다. 중국을 강타한 돌핀보다는 속도가 2배가량이 빠릅니다. 중심 기압은 985 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24m 정도입니다. 태풍 강도는 가장 낮은 1단계고요. 그렇게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1시간쯤 전인 오후 3시쯤에 도쿄 동북동쪽 약 220km 해상까지 접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예보를 보면 수도인 도쿄는 오늘 밤 9시쯤에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육상을 지나면서 이 태풍은 점차 세력이 약해질 전망입니다. 내일 오전에 열대 저압부로 약해지고 밤쯤에는 온대 저기압으로 변해서 동해로 이동할 것이라고 기상청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새벽 경기 평택시 청부급에 있는 위험물질 보관창고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2단계와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해 밤샘 진화를 벌인 끝에 9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수연 기자. 네, 경기 평택시 위험물질 보관창고 앞입니다. 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불이 난 창고가 보이실 텐데요. 창고 주변으로는 계속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오면서 주변에는 매캐한 냄새도 가득합니다. 소방대원들이 굴착기를 투입해서 이 잿더미를 헤집어서 잔불 정리를 하는 작업 중인데요. 경기 평택시 청부급에 있는 인화성 물질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0시쯤입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 2개 동이 전소됐고 불이 번질 것을 우려해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와 2단계는 물론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했습니다. 이 같은 총력 진화 끝에 오늘 오전 9시쯤 큰 불길이 잡히면서 초진이 선언됐습니다. 네, 그 창고에 위험물질이 보관돼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이죠? 네, 이곳 창고는 7개 동 가운데 5개 동이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는 창고로 파악됐습니다. 위험물질 보관 허가량만 해도 1255만 리터에 달하는 대규모 위험물 시설입니다. 특히 불이 난 창고는 인화성 물질을 최대 191만 리터까지 보관할 수 있는 곳이라 자칫하면 대형 피해가 우려됐던 상황입니다. 다만 실제로 창고 안에 어떤 인화성 물질이 얼마만큼 보관돼 있는지는 소방당국이 불을 모두 끈 뒤에 확인할 계획입니다. 네, 화재가 15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건데 주변 상황은 괜찮습니까? 네, 저도 이렇게 인근에만 서 있기도 했는데도 일반적인 탄내가 아니라 코를 자극하는 역한 냄새가 느껴져서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 안으로도 화학물질 냄새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창고 안에 100여 종에 달하는 위험물질이 보관돼 있던 만큼 환경부 산하 화학안전관리단이 화재 현장에 급파돼 유해물질을 측정했습니다. 공기질 검사 결과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정확히 어떤 위험물이 불타고 있는 것인지 파악되지 않아서 불이 모두 꺼진 뒤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사용된 소방수와 유독물질이 섞여 인근 하천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둑도 세웠습니다. 불이 난 직후인 오늘 새벽 1시쯤엔 인근 공장 직원 10여 명이 마을 회관으로 대피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고양시 위험물질 보관창고 앞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겠다며 국토 균형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주 52시간제 유예 등 여러 사안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 간 엇박자가 있다는 지적에도 직접 반박했는데요.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이 대통령의 세종 집무실 관련 발언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 대통령은 오늘 정부 출범 이후 4번째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급 체제가 부동산, 교육, 청년 문제 등 우리 사회의 모든 중대 문제의 출발점이라며 국토 균형 발전이 이를 해결할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이곳에서 열겠다며 행정수도 세종 이전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진 회의에서 행복청은 2029년 8월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입주와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준공 계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토 균형 발전이 토양이라면 초격차 첨단 산업 육성은 경제의 대도약을 위한 씨앗이라며 어제 민관 합동으로 점검했던 메가 프로젝트를 언급했는데요. 낡은 관행이나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히 개선하는 데 전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일이 되는 방법을 찾는 적극적 행정을 당부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최근 정부 부처 간의 엇박자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죠. 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중 최근 정부 부처 간에 조율되지 않은 의견이 발표돼 엇박자, 충돌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메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제 유예 문제를 둘러싼 노동부와 산업부 사이 갈등을 언급한 건데요. 투명하고 개방적인 의사결정 과정 초기에는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부처 간 내부 조율을 거쳐 발표하는 게 오히려 과거에 지적받았던 밀실 행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합리적인 논쟁과 토론을 통해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 민주적 과정인데 이것을 엇박자라고 표현하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재경부의 세제 개편안이 수정을 거듭해 누더기가 됐다는 지적도 거론했습니다. 정책이 아닌 개편안은 국민의 의견을 듣는 거라며 반론이 있으면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들끓는 부동산 민심에 여야는 집값 상승과 공급 절벽 책임을 미루며 후속 입법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엔 국토교통위원회가 열려서 부동산 정책을 놓고 한바탕 충돌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여야가 부동산 정책 후속 입법 여부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 엄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후속 입법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뒷받침할 법안들을 위해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이나 공공주택 특별법 등이 필요하다는 차원인데 정작 국민의힘 협조가 없어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아침 회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그토록 강조하는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법안들도 본회의 문턱에 잠들어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간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은 의석수 우위로 밀어붙이더니 이제 와서 야당 탓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올해 수도권 지역 26만 호 주택 공급을 외쳐왔는데 4분의 1도 미치지 못했다면서 출범 1년 공급 성적표를 놓고도 꼬집었습니다. 아침 회의 발언 마찬가지로 들어보겠습니다. 원하는 법안은 마음먹은 대로 밀어붙여 왔던 집권 여당이 유독 주택 공급 입법에 대해서만 야당의 발목 잡기를 운운한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여야 부동산 정책 공방은 오후 2시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화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정책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인데요. 김윤덕 장관 등 기관 증인들도 대거 나올 예정이라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사실상 전당대회 명운을가를 호남 지역 당원 투표가 시작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까지 6일 남았습니다. 권리당원 3분의 1 안팎으로 최대 격전지죠. 호남에서 첫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내일까지 온라인으로 이때 못했다면 13일에서 14일 ARS 투표가 이뤄지고요. 또 15일에 결과가 발표됩니다. 김민석, 정청래 후보는 현재 1.48%포인트 안팎의 초박빙 구도 속에 결론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김 후보는 오늘 전북 전주 현대차 공장 앞에서 유세를 시작했고 정 후보는 온종일 전남 광주를 누빕니다. 송영길 후보 역시 전남 광주 지역 대학부터 방송까지 민심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투표에서 현재 친명, 친청 간 3대2 구도인 최고위원 후보 성적도 관심입니다. 당선권 끝자락인 5위를 놓고 친명 김용 그리고 친청 이성윤 후보가 지역별로 엎치락 뒤치락인데요. 누적을 기준으로는 5위가 김용 후보로 우세한
편이지만 6위인 이성윤 후보와 0.77%포인트 차이에 불과해 이변이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원들 간에 이 새 경쟁이 격화하는 분위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비당권파 당원들 잠시 뒤에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중진 의원 33명에 보낸 장 대표 퇴진 연판장에 대한 답변을 거듭 촉구할 예정인데요. 당내에서는 3선, 4선 의원들 일부가 별도 회동을 준비하는 기류도 포착이 됐습니다. 앞서 나흘 전에는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기강 확립을 위한 징계 요청서를 윤리위에 제출했습니다. 당원 서명 2만 3천여 개를 받은 거로 나타났는데요. 차후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추가 서명도 받아서 제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예고한 장동혁 대표 퇴진을 외치는 당원들이 최근 2만 2천여 개, 지금 기준으로는 2만 7천여 개 서명을 받은 데 맞불 성격입니다. 당원 중심 정당을 표방하는 장동혁 대표를 둘러싸고 당원 간 새 경쟁 조짐이 격화하는 분위기인데요. 재가동한 조강특위부터 오늘 오전 선출직 공직자 TF회의, 그리고 이달 말 장동혁 대표의 당 운영안 발표 계획까지 곳곳에서 당권 강화 행보를 예고하는 분위기라 향후 상황이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폭염에 남부지방 가뭄까지 겹치면서 일부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네, 이를 판매하는 시장 상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농산물 시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대근 기자. 네, 서울 마포 농수산물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시장은 여름 내내 더위 때문에 힘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무더운 날씨죠. 특히 농산물은 더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색 풍경도 등장했습니다. 농산물을 직접 진열해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진으로 대체한 겁니다. 손님들이 와서 배추 달라, 오이 달라 이러면 이렇게 냉장고에서 신선한 농산물을 꺼내서 보여주는 방식인데요. 자, 일부 농산물들 이렇게 밑에다가 진열을 해두기도 했는데 얼음팩을 위에다 덮어두고 또 이 아래에도 얼음팩을 깔아서 최대한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높은 온도에 농산물이 시들까봐 이렇게 애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상인들은 하루빨리 무더위가 가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농산물 가격까지 올라서 상인들이 힘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무더위도 힘든데 농산물 가격까지 올라서 상인들 걱정이 또 늘었습니다. 저도 이 시장에 와서 아침에 이렇게 시금치를 좀 구매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구매했습니다.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상인들도 이 시금치를 적게 들여와서 사기가 힘든 건데, 자, 제가 이거 300g을 구매했습니다. 자, 이거 얼마로 보이시나요?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자, 300g 저 6,000원에 구매했습니다. 그러니까 100g에 2,000원을 주고 산 건데, 자, 이 가격 어제 기준으로 인터넷에 나오는 그 소매 평균 가격과 동일합니다. 농산물 유통정보 사이트를 보면 10일 기준으로 시금치 100g에 2,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달에는 1,088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4% 오른 가격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준으로는 또 올랐어요. 제가 방송 전에 확인을 해봤더니 오늘 기준으로는 이 시금치 100g에 2,016원으로 지난달보다 85% 오른 상태였습니다. 네, 상인들의 얘기 들어보시죠. 가뭄이라든가 폭염 때문에 폭등한 야채가 많습니다. 주산지가 남부지방이다 보니까 폭염도 있지만 또 가뭄까지 겹쳐서 앞으로가 더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가격이 오른다고 상인들이 좋은 건 아닙니다. 소비자들이 왔다가 이 시금치 비싸다 이러면서 발길을 돌릴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일부 상인들은 벌써부터 추석까지 가격이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가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상인들의 얘기 들어보시죠. 한 단에 7,000원 하면은 이러고 다 그냥 가요. 추석 때 되면 아무래도 그때 가서 가뭄도 있고 더웠던 게 안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더위에 농산물이 시들까봐 걱정, 그리고 비싸서 안 팔릴까봐 걱정, 상인들의 걱정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더위가 그쳐서
상인들 근심도 사라지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마포 농수산물시장에서 YTN 김대근입니다.